네, 안녕하세요. 재테크 관련 정보를 요점 정리해주는 머니노트입니다. 주식 초보자도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는 투자 방법 모두 궁금하시죠? 자, 오늘 소개할 투자 방법은 바로 ETF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나시면 아무리 주식 초보라 할지라도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왜 주식 초보자가 ETF에 투자하면 좋을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식 초보자가 돈을 벌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에 상장된 종목만 해도 한 2,000개가 넘는데 혼자 개별 종목들을 공부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까지 찾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ETF 투자는 개별 종목들을 일일이 공부하느라 시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손실을 볼 리스크는 개별주 대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유는 제가 잠시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ETF가 무엇인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ETF는 주가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펀드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관련 ETF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국내 자동차 ETF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현대차, 기아차뿐만 아니라 타이어를 만드는 회사, 차량용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 차량용 에어컨을 만드는 회사 등 굉장히 여러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자동차 산업이 호황을 누려서 자동차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오르게 되면 ETF도 함께 수익률이 오르게 됩니다. 그럼 ETF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리스크가 적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자동차 산업을 굉장히 좋게 봐서 자동차 타이어 만드는 회사에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타이어에 결함이 났다는 뉴스가 보도됩니다. 그럼 타이어 회사의 주식은 마이너스 10%씩 폭락하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해당 타이어 회사에 1억을 투자했다면 하루아침에 1,000만 원의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개별 종목이 아니라 자동차 ETF에 투자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국내 자동차 ETF에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와 같은 중견 기업의 구성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타이어 회사의 주가 하나가 폭락했다고 해서 ETF 전체 주가가 마이너스 10%씩 빠질 일은 없습니다. 개별 기업 하나만 샀다면 정말 막대한 손실을 보겠지만 이 자동차 ETF에 투자를 했다면 수많은 기업들에 분산 투자되어 손해를 거의 안 보게 되는 것입니다. ETF의 두 번째 장점은 바로 소액으로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1,000원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면 1,000원짜리 주식 한 주밖에 사지 못합니다. 하지만 ETF 상품은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기업들의 묶음 상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0원짜리 ETF 상품 한 주만 가지고 있어도 ETF 상품을 구성하는 모든 종목에 분산 투자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분산 투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개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ETF에는 어떤 상품들이 있을까요? 네이버 증권 탭에 들어가서 국내 증시 탭을 누르면 ETF가 나옵니다. 이걸 클릭하면 ETF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보여집니다. 처음 이 화면을 보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맨 앞에 붙어 있는 영어는 운용사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코덱스가 붙어 있으면 이건 삼성자산운용의 ETF 상품이고, 타이거가 붙어 있으면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상품이고, 킨덱스가 붙어 있으면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상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상품의 종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ETF 상품은 크게 지수형, 테마형, 채권, 원자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수형은 코스피 지수를 추정하거나 미국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 등 어떤 지수를 추종하는 묶음입니다. 테마형은 2차전지, 탄소, 우주, 항공 등 어떠한 분야별 주제를 가지고 있는 묶음입니다. 채권형은 대표적으로 국가나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자재는 설탕, 천연가스, 커피 등과 같은 원자재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참고로 최근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인한 물가 상승에 따라 원자재 ETF가 크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상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덱스 200이라고 적힌 이 상품은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코스피에 200개 종목이 포함된 상품이라는 뜻입니다. 또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라고 적힌 이 상품은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미국 나스닥에 100개 종목이 포함된 상품이라는 뜻입니다.
이 상품들 외에도 내가 고른 ETF가 어떤 상품인지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렇게 해당 ETF를 클릭해서 ETF 분석 탭에 들어가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구성 종목 란에는 해당 ETF가 어떤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어느 정도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 개념을 알고 나니까 ETF가 생각보다 어렵진 않죠? 참고로 ETF 상품은 증권사마다 시장의 테마 흐름에 맞춰서 꾸준히 새롭게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어떤 상품을 출시했고 또 어떤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도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ETF 매매는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ETF도 주식을 묶어둔 꾸러미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 방법도 주식과 똑같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한국투자증권 어플을 통해 예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좌측 하단 메뉴 버튼을 누르시고 좌측 상단에 있는 트레이딩에서 투자 정보란을 보시면 ETF, ETN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 찾기 검색창에 본인이 원하시는 종목명이나 관심 있는 분야를 검색하시면 관련 상품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후 이 창에서 ETF 매수와 매도를 하시면 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제일 안전한 미국 지수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상품 2개만 예시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내용은 단순한 ETF 소개일 뿐 절대 추천 종목이 아니니 이런 ETF가 있구나 하고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미국의 상품은 바로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가 있습니다. 이 나스닥에는 애플이나 아마존, 테슬라, 페이스북과 같은 미국의 기술주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또 S&P 500에는 미국의 우량주 500개 기업이 속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품은 주식 초보분들이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매달 조금씩 사모아가기 적합합니다. 이 두 상품은 해외 주식을 통해서 거래를 할 수도 있고 국내 주식을 통해서 거래를 할 수도 있는데요. 미국 ETF에 직접 투자를 하던 국내 증권사에서 만든 ETF 상품에 투자를 하던 똑같은 지수를 추종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 변동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상장된 QQQ 상품에 투자를 하려면 환전을 해서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율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국내에 상장된 미국 ETF 상품에 투자를 하면 환전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원화로 그대로 투자를 하면 되기 때문에 환율에 따라서 수익률이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달러가 강세일 때는 환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국내 ETF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고 원화가 강세일 때는 환전을 해서 미국 ETF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또한 국내와 해외의 세금과 수수료도 살펴봐야 되는데요. 정말 꾸준히 장기 투자를 한다면 해외 ETF가 유리할 수 있겠고요. 중간중간 매도를 통해서 이익 실현을 하실 분들이라면 국내 ETF가 더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10년간의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QQQ라는 차트를 보시면 최근 인플레이션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때 크게 하락하는 것이 보이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지수는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존재하는 한 이 지수는 꾸준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SPY라는 상품인데요. QQQ만큼은 아니지만 이 상품도 역시 최근 10년간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QQQ 대비 변동성과 등락의 폭이 더 적다는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투자 대가인 워렌 버핏 역시 아내에게 자신이 죽은 후에는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이 SPY 상품에 투자해달라고 유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다른 상품들 대비 변동성이 적고 장기적으로 안전한 주식이라는 생각이 드는 상품입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ETF 투자는 소액으로 다양한 기업들의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개별 주식보다 변동성도 낮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주식 초보자분들이 시작하기에 비교적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ETF 시장이 급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ETF의 대중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ETF를 미리미리 공부하고 적금처럼 장기로 투자하셔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꾸준한 수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